추석맞이 수중 씨름 구경하시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운전할 때 사소한 감정 싸움은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제3자의 피해를 낳기도 하는데요. 그 위험천만했던 상황을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연간 사망자 5천여 명, 대한민국 교통문화 해법을 찾아서 안지환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자, 무거운 분위기가 가득한 이곳, 얼마 전 발생한 사고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환자복을 입은 채 이곳에 있는 건지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추억이 될 수 없는 그런 사고일 겁니다. 어떤 사고일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던 시간, 제보자의 야간 출근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게 웬 날벼락인가요? 눈 깜짝할 사이 차가 도로 밖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당시에 의식은 있었나요? 가슴이 받쳐서 가슴을 잡고 그냥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네, 제보자에게 충격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차량 에어백이 터지면서 제보자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걸까요? 더 이상 움직이면 저는 이제 농로로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저 차는 중앙선을 완전 넘어온 상태였으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갈 데도 없었어요, 솔직히. 아, 죽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사고 당시 현장 사진입니다. 제보자뿐만 아니라 상대 차량 역시 피해가 만만치 않은데요. 두 차량 모두 운전자들이 많이 다치지 않은 게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현장을 살펴보면 도로 양쪽 모두 만일 주행 차량이 제 차선을 벗어나게 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길을 좁은 상황이니까 서로 서행을 하면서 비켜가야 되는 길입니다. 지금 그 시간이 또 잠도 올 시간이고 해서 조금 졸음 운전이 아니었나. 예, 졸다가 중앙선을 넘게 되면 마주 오던 차량과 제동 없이 충돌하게 됩니다. 졸음 운전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운전자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화면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영상을 사고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제보자가 주행 중인 곳은 부산광역시입니다. 앞에 보이는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SUV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는데요. 진로가 막혔는지 뒤따르던 검정색 승용차가 곧이어 1차로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서 버리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게? 고소가 창문을 열어놓고 네. 오피스를 서라고 하니까 두 대 같이 동시에 다 썼거든요. 시비가 붙었나 봐요. 갑자기 길이 서지도 않을 뿐더러 제동 거리가 안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대 다 대형 사고 났죠. 탄 사람은 중사이면 사망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은 무려 24톤 덤프 트럭입니다. 운전대를 꺾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제보자의 몫이 되는데요. 현재 경찰에서 책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 차를 운전사가 내리는 게 아니고 내 차가 저 중앙선에 걸쳐 있으니까 차 두 대는 서 있다 가버렸어요. 사고 유발 책임이 있죠. 무소가 몰아붙여가지고 자기도 긴장해가지고 무슨 차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요. 자, 최근 5년간 고의적인 운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운전자에 따라 자동차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데요. 또한 안전거리 확보가 운전자 보호의 열쇠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는 경상남도 양산입니다. 옆에 가고 있는 승용차 지금 보이시죠? 제보자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자마자 갑자기 차선을 넘어왔습니다. 놀란 제보자가 이를 피하려다 아하,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고 말하는데요. 네, 제보자가 옮겨진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턱 쪽이 아래쪽 핸들에 부딪혀서 이가 안으로 밀려 들어간 많이 다치셨네요. 뒷좌석에 있던 아이를 데리고 일단 하단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까지 아기가 있었군요. 처음에 차 출발할 때는 앞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햇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그 뒷좌석으로 옮겨주고 다시 출발하고
30초, 한 1분 만에 그렇게 사고가 났거든요. 아기가 앞자리 앉아 있었으면 저보다 아마 더 크게 그럼요. 다치지 아이고. 않았을까. 사고를 유발한 뒤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자리를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이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일단 진행을 멈추고 부상자 구호에 힘써야 하는 게 운전자의 의무이자 자격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동부간선도로입니다. 한 차량이 제보자를 앞질러 가는데요. 예. 그런데 갑자기 어이구. 휘청이기 시작하더니 어이구, 결국 다른 차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턱도 있었는데요. 다만 이 사고의 원인은 뭐였을까요? 운행 키로수는 한 90km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네. 제동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추월하면서 졸음운전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뭐 휴대폰을 만진다든지 뭐 다른 아하.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은 드는데 네, 운전자에게 최대의 적은 바로 안전불감증입니다. 운전자가 전방에서 시선을 거두는 순간 차량은 위험을 향해 돌진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 경상북도 포항입니다. 앞에 보이는 트럭이 교차로에 진입을 하는데요. 그런데 택시가 트럭을 들이받아 전복되고 말았네요. 차량이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까지 부딪혔는데요. 지금 조금 트럭에 가속이 있고 예. 트럭 예.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약간 좀 높다 보니까 승용차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가 바로 이제 전복된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신호가 급하다 보니까 자, 신호를 한번 볼까요? 트럭의 주행 신호입니다. 예. 무심코 저지르는 신호 위반 때문에 교차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고 가야 할 때 가는 것, 운전자의 기본이죠.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제보자가 맞은편 트럭을 보고 멈춰서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어이구, 달려오던 트럭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탑승자들은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안전벨트를 안 하셔가지고 어이구. 이제 할머니가 좀 많이 다치신 것 같더라고요. 교통 신호등은 없습니다. 그냥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리고 주황색 불이 깜빡깜빡거리는. 적색 전멸 신호에선 일단 멈추고 황색 전멸 신호 역시 사용이 필수입니다. 또한 안전띠는 위기의 순간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지켜준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중부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는 가족과 함께 벌초를 다녀오던 길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승용차가 지금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매우 위험한데요. 왜 이러는 거예요? 멈추질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트럭이 오고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서 있는 것밖에는. 제보자가 지금 경적을 울리고 있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중앙분리대와 부딪혔는데요. 이게 웬일이죠? 제보자와 경미한 충돌까지 있은 후에야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주무시고 계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주무셨다고요? 변속 레버를 갓길에서. 발로 건드린 것 같다는 얘기만 하시고 아하. 벌초하고 이렇게 아니면 성몇 대 이렇게 갔다 오고 하면은 사실상 많이들 졸아요. 고속도로에서도. 큰일 날 뻔했네요. 장거리 운행 시 최대의 적은 졸음입니다. 하지만 섣불리 갓길에 차를 세웠다가는 위험에 처할 수 있죠. 졸릴 때는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사이드 브레이크도 올려야죠. 늦은 밤입니다. 차량이 신호를 받고 주행 중인데 지금 이게 웬일인가요? 아이고, 차가 갑자기 후진을 해왔네요. 얘가 보면은 이제 일방통행로인데 왜 후진으로 오나 싶어가지고 후방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보자의 차량과 충돌한 승용차가 보이는데요. 네네. 그런데 그대로 차를 돌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사고 직후 경찰의 모습도 보입니다. 의아한 상황인데요. 뭐라고 하던가요? 경찰관 두 분이 앞에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여쭤보니까 앞에서 음주검민이 있었는데 아하. 음주검문을 보고 후진으로 도주를 하다가 사고를 시키고 도주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차량과 차량이 추돌했을 경우에 사상자 보호를 먼저 하는 게 음주운전은 때로는 운전자를 아주 비겁하게 만듭니다. 경찰 확인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는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다고 합니다. 또 뒤늦게 음주 상태를 시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무려 3만여 건에 가깝고 교통사고 사망자의 15% 이상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술 한 잔과 생명을 바꾸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서울 마포구입니다. 제보자 앞에 보이는 검정색 승용차가 지금 방향 지시등도 없이 차선 변경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고, 갑자기 서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네요. 방향 지시등 없이 좀 급하게 뛰어드는 것 같아서 경적을 울리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서 방향등만 2번 깜빡깜빡 했는데 네, 위협을 느낀 제보자가 신호를 보내자 급기야 도로 한가운데 지금 멈춰 섰습니다. 하하, 이렇게 떡하니 멈춰서서 움직일 생각은 안 하는데 이거 아주 안 좋은 행동이죠. 그 자리에서 급정거를 해가지고 완전 정차를 한 상태로 뒷차량, 저 포함해서 뒷차량까지 다 막은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차량은 요요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경기도 남양주에서 제보된 영상을 보실까요? 불현듯 나타난 차량 한 대가 제보자 앞을 가로막습니다. 자, 이럴 때 운전자 기분은 어떨까요? 걷고 있는데 예. 누가 와서 너 왜 똑바로 걷고 있어 하고 뒤통수 때리는 느낌? 제보자가 거리를 두고 가다가 차선을 바꾸자 따라 움직이며 진로를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위협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순간순간 이제 당황했는데 그래도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거기다 이제 대항하지 않고 저는 이제 뒤에서 속도를 늦춰서 그 차가 갈 때까지 계속 따라갔죠. 이게 또 중범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위협 운전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범칙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범죄 행위인데요. 기분에 좌우돼서 같이 대응할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잠시 멈췄다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언뜻 보이길래 저는 처음에 귀신인 줄 알았고요. 귀신이요? 어휴, 이 무섭게 웬일입니까? 어떻겠죠. 차에 같이 옆에 탄 사람도 있는 게 아니었고요. 글쎄요, 지금 뭔가 싸늘한 기운이 감도는데요. 밤도 깊었는데. 예. 지금 앞에 뭔가 보입니다. 뭐죠? 사람인가요? 무섭네요. 술 취해가지고 계속 그쪽에만 서 계시니까요. 그렇다고 차가 없으면 괜찮은데 차도 쌩쌩 달리고 하다 보니까 많이 위험했어요. 아유, 무섭네요. 근데 아무튼 사고가 날까 염려한 제보자는 곧 경찰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험한 걸 아는지 모르는지 취객은 도로에서 알 수 없는 수신호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교통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런. 그냥 계속 차 지나가라고. 그리고 또 뭐 근데 이쪽에는 차 막고 되게 무서운 있고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술 먹으면 저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보행자가 차로로 나오는 일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도로가 되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많이 무서웠네요. 서울 강서구입니다. 제보자가 신호를 보고 멈춰서는데요. 근데 왠지 좀 분주한 움직임이 보이는데 멜론이 지금 길에 떨어져 있어요. 차에 방해가 될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앞에 있는 차에서 운전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치우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고맙네요. 네. 도로에 과일이 있는 게 아무래도 위험해 보였는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에서 운전자들이 하나둘 내립니다. 과자를 내리셨어. 가만 있어봐. 근데 지금 가져가고 있네요. 어머. 아이고. 다른 운전자들 역시 멜론을 들고 그대로 차에 타버립니다. 씌워주던 게 아니었어요. 이때 저 멀리 다가온 한 사람 주인이 뛰어오더니 상자를 집어드는데 그리고 상자 안을 확인해보고는 지금 택시 운전사에게 다가가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돌려드려야죠. 에헤이 그냥 가버리시네요. 저런. 또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에게는 그게 어떤 생계가 될 수도 있는 그럼요. 일 것 같아요. 그냥 가져가네? 참 황당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도 두 개나 싣고 이거 주인이 안 나타났으면 주인이 떨어뜨리고 간 거 그거를 그냥 들고 가면은 그거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죄죠. 그럴 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근데 이거는 주인이 나타났어요. 주인이 나타나서 내 멜론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 없어요. 그러고 그냥 갔죠. 주인이 있는데도 주인 물건을 훔쳐간 거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네, 저건 절도죄입니다.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그건 나쁜 범죄죠. 그러네요. 이런 한두 개 갖고서 절도죄를 저질러서 되겠습니까? 자, 이번 기회로 잘 알게 되셨나요? 도로에 떨어져 있어도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범죄입니다. 먼저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 자, 다음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평소 다니던 길을 지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이구. 지금 제보자의 차량과 뭔가 충돌을 했는데 뭐였죠? 그날 이제 호우주의보여가지고 비가 많이 내린 날이었거든요. 오후에 끝쳤을 건데 이 나무가 뿌리채 이렇게 뽑혔더라고요. 나무가 두 차로 이상에 걸쳐 있었다니 이게 길이가 짐작하시나요? 시공사에 연락을 했는데 우리가 8월 10날 개통을 했기 때문에 우린 책임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이거는 자연재해고 긴장을 많이 하죠.
두렵기도 하고 또 나무가 쓰러지지 않을까. 운전자들은 이렇게 종종 자연재해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폭우가 쏟아진 날에는 서행이 필수인데요. 또한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도로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추석 연휴는 안전하게 그리운 고향집을 코앞에 두고 방심하는 순간 찾아옵니다. 시골길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해외 영상입니다. 아주 로맨틱한 커플이 보이죠. 비도 이들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아이고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비 오는 날에는 자나깨나 물 조심해야 합니다. 러시아 영상입니다. 차량이 정체되고 있는데 그 틈으로 3명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요. 무단횡단을 하려나 본데 승용차가 이들을 보고 멈췄었지만 뒤따르던 차들이 그대로 이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들 그냥 가시네요. 운전자가 항의도 해보고 난감한 상황인데요. 보행자는 횡단 모드로 외국이라고 뭐 다를 리 없겠죠. 무단횡단 절대 금물입니다. 경기도 양평입니다. 추석에 고향에 가면 좁은 시골길을 많이 지나게 되실 텐데요. 그런데 갑자기 차량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마주오던 차량을 피해 준다는 게 그만 도로 밖으로 떨어져 버렸네요. 여기 이 사이드로 오시다가 여기가 낭떠러진지를 못 보신 거예요. 거기가 좀 보시다시피 이게 좀 낭떠러졌잖아요. 그걸로 바로 차가 떨어지더라고요.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그럴 일 없는데 꼭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자, 도로를 한번 볼까요? 풀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던 이곳은 도로보다 훨씬 낮게 지반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하였네요. 네, 이런 시골길 사고의 특징은 차를 피할 공간이 적다는 건데요. 커브길입니다. 마주오던 트럭이 있었는데 운전대를 꺾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속도를 줄이셔야죠. 네, 커브길에서는 상대 차량을 확인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비록 중앙선이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제 차로를 지키면서 서행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비교적 한적하기 때문에 자칫 마음을 놓고 속도를 내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방심하는 그 순간 아이고 들뜬 마음을 안고 떠난 귀성길 사고가 나는 건 정말 한순간입니다. 예. 만약 초행길일 경우 주행 경로를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또 좁은 시골길에선 무리하게 여러 차량이 진행하기보다는 상대를 먼저 보내는 등 양보의 미덕이 필요합니다.